브라질, 지리가 자국 내 운송도 막는다. 하지만 중국과 교육을 하거나 안 하거나 라틴 아메리카들은 지리적 지형 안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이는 결국 언제나 주연은 미국이 맡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남아메리카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브라질은 가장 좋은 사례이다. 브라질의 면적은 미국 전체의 버금가는 27개 연방주의 면적은 28개 유럽 회원국의 면적을 합친 것보다 넓다. 하지만 이들 국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브라질은 그만큼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단 브라질의 국토의 3분의 1은 정글로 현대식으로 사람들이 살만한 지역으로 개척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 게다가 일부 지역은 합법적으로 개발하기도 어렵다. 아마존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행위는 전 세계에서 장기적으로 생태학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단기적으로도 브라질에게는 골칫거리다. 정부는 화전농업 종사자들에게 정부의 나무를 베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작물을 재배할 수 없을 정도로 토질이 나빠진다. 그러면 농부들은 더 많은 살림을 벨 수밖에 없는데 일단 파괴된 살림은 다시 자라지는 못한다. 한마디로 이는 기후와 토양이 한꺼번에 농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상황이다. 아마존강은 부분적으로는 항해가 가능하지만 그 유역들은 지나치게 물은 진창이어서 조이가 무언가를 건설하는 것은 어렵게 하고 있다. 이 조건 또한 많은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제약한다. 아마존 지역의 바로 아래, 즉 고지대에는 사바나가 펼쳐져 있다. 위쪽과는 달리 이곳은 토지 이용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25년 전만 해도 이곳은 농업에 적합하지 않는 지역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브라질의 기술은 이곳을 곡물 생산과 더불어 세계 최대의 콩 생산지 가운데 하나로 탈바꿈시켰다. 덕분에 브라질은 세계 주요 농산물 생산국이 되고 있다. 사바나의 남쪽은 전통적인 브라질의 농업지대이다. 이곳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가 구성되어 있는 이른바 남미의 원뿔골 모양이었다. 지역이다. 상대적으로 넓은 이 지역은 원래 포르투갈 식민주의자들이 살았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 중심으로부터 나와서 이 나라의 나머지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대략 300년이 걸렸다. 하지만 브라질 인구의 대다수는 여전히 해안 지역 근처에 거주하고 있다. 정부가 내부 개발을 하려는 시도는 1950년대에 브라질리아라는 행정수도를 건설해서 내륙 몇백 킬로 안으로 옮기는 것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남부 농업지대의 규모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탈리아를 합친 크기에 버금가며 지형도 국토의 나머지 부분부터 훨씬 완만하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급수도 원만하다. 다만 땅의 대부분이 안쪽에 치우쳐 있어 운송로를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사실 이는 브라질 대부분의 지역의 문제이다. 브라질의 많은 해안 도시에는 도심의 양편 혹은 그 뒤편에 거대한 절벽이 삐쭉 쏟아 올라와 있어 웅장한 풍경이 흔하게 펼쳐져 있다. 이처럼 거대한 극경사면이 브라질 해안의 상당 부분에 분포하고 있다. 이 절벽들이 브라질 내륙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브라질 쉴드라 부르는 고원이 끝나는 지점이다. 브라질은 연안 평야가 부족한 나라여서 주요 해안 도시들을 연결하면 급경사를 건너는 도로를 따로 건설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도시 지역으로 건너갔다 다시 내려오는 것을 반복해야 된다. 쓸만한 현대적 도로망의 부족은 가뜩이나 불충분한 철도망으로 인해 더 악화되었다. 이는 교육은 물론 그 넓은 공간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다. 상황은 더 나빠졌다. 브라질은 리플라타 강 지역의 물길을 곧장 접근하지 못한다.
리플라타 강은 아르헨티나에서 대서양으로 들어가면서 그 명이 끝난다. 이를테면 왜 수세기 동안 교역자들이 그들의 물품을 굳이 국경선을 오르면서 브라질의 낙후된 항만으로부터 가져오지 않고 라플라타 강을 따라서 내려가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져가기를 택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텍사스에 있는 지정학 정보 회사인 스펄폴드닷컴은 브라질의 최대 항구 7개의 물동량을 합쳐도 미국 뉴올리언스 항구가 1년 동안 처리하는 양에도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브라질의 교역량은 희망하는 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 데다가 더 중요한 것은 그 물류의 대부분이 강을 따르기보다는 불충분한 도로로 이동하다 보니 그 비용도 덩달아 더 뛴다는 점이다. 새로 발견된 연안가스전이 이 비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에 대한 가스 의존도도 줄이면서 불가피한 경기 둔화의 고통도 조금은 덜어줄 것이라고 보인다. 브라질은 지리적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브라질의 인구의 대략 25%가 악명 높은 파벨라라고 하는 빈민촌에서 살고 있다고 추정된다. 국민의 4분의 1명 꼴라 국빈 상태에 놓여 있다는 얘기니 이 나라가 부유해지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브라질이 신흥 대국이 아니냐는 말은 아니다. 다만 그 지위가 제한될 뿐이다. 성장의 지름길인 소프트 파워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브라질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 자리를 차지하려는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베네수엘라가 느슨하게 맺고 있는 메르코스르 같은 지역 경제 동맹을 구축하는 것도 병행한다. 몇 년에 한 번씩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주로 브라질의 수도로 일정 유럽 연합과 같은 형태의 기구를 출범시키곤 한다. 가장 최근 사례는 12개국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참여한 남미 국가연합이다. 본부는 에콰도르에 뒀지만 브라질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 이것만 봐도 본부는 벨기에에 두고 독일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유럽연합권과 닮은 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비교는 여기까지다. 남미 국가연합은 온라인상에서 인상적인 존재감을 보이는 단순한 경쟁 공동체 이상의 것을 웹사이트에 남기곤 한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유사한 정치 제도를 갖고 있는 데다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공동 통화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에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정치, 경제, 통화, 교육 수진, 노동법까지 서로 상이하다. 또한 산악지대부터 빽빽한 정글까지 서로 가르는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는 일 또한 만만치 않다. 하지만 브라질은 자국의 외교력과 점증적인 경제력을 이용해서 남아메리카 파워하우스를 설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브라질은 천성적으로 갈등을 피하는 나라여서 대외 정책 또한 다른 나라에게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따라서 그 어떤 인접 국가들과 전쟁이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브라질은 9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다른 남미 아프리카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우루과이와 국경을 두고 언쟁을 벌인 적이 한 번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격화되지는 않았다. 아르헨티나와의 경쟁은 축구장을 넘어서 심각한 정치적 사안을 발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근래 브라질이 아르헨티나 접경지대에서 군대를 빼자 스페인어를 쓰는 이웃나라 아르헨티나 또한 같은 식으로 답례를 했다. 또 수년 전 영국의 해군 전함이 브라질 항구에 입항하려다가 거절당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아르헨티나 해군 전함은 브라질 항구에서 환영받았다. 이 조치는 포틀랜드 제도를 두고 현재도
영국과 외교적인 공방을 벌이는 아르헨티나로서는 흐뭇한 일이다. 브라질은 현재 정치, 경제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주요 국가인 브릭스로 분리된다. 사실 여기에 속한 나라들은 개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념을 현실보다 훨씬 유행하고 있는 듯하다. 브릭스에 해당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정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의미 있게 묶여 있을 만한 하나의 그룹도 아니며 서로 간의 공통점도 거의 없다. 이 용어의 철자를 발음대로 읽지 않는다면 브릭스라는 개념은 손에 잡히지도 않을 것이다. 브릭스 국가들은 연례적으로 회의를 열고 있는데 브라질은 가끔 냉정시대의 비동맹 운동의 희미한 메아리를 상기시키는 행동을 한다. 연락을 취하기도 하고 가끔은 미국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때도 있다. 그렇다고 러시아나 중국 편을 들지도 않는다. 2013년 남미와 북미의 두 거대 국인 브라질과 미국은 현재도 브라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한 사안을 두고 사이가 멀어진 적이 있었다. 미 국가안전보장국이 브라질 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프를 감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호세프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을 취소했다는 뉴스이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즉각적인 사과가 없다는 것은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브라질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된 것에 대해 미국이 기분이 상했다는 증거였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보잉사 전투기 대신 설상가상으로 브라질이 보잉사 전투기 대신 스웨덴 전투기를 구입하기로 결정 또한 미국 정부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 국가 대 국가의 관계는 비록 국가 원수급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나마 복원되었다. 차베스 대통령 시절의 베네수엘라가 보인 것과 같은 미국과의 기싸움은 브라질 스타일이 아니다. 브라질 국민들은 전 세계 사람들을 신흥 강국으로